자, 잘 쉬셨습니까? 4장 개별원가 계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정상원가 계산인데요. 요것도 잘 나오니까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실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 배부율을 구하는 게 좀 다를 뿐이지, 똑같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왜 정상원가 계산이라고도 하고요, 예정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요, 실제 원가 계산이에요. 실제 원가 계산. 자, 실제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도 실제 원가, 실제 발생되는 원가라는 얘기예요. 자, 직접 노비도 실제 발생되는 원가,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도 실제 집계된 원가 계산, 원가죠. 그런데 이 실제 원가 계산으로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원가 계산이 지연됩니다. 자, 원가 계산이 늦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가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가 어떤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서 원가 발생액이 달라집니다. 차이가 심하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원가 계산이 지연된다는 얘기는요, 이런 거죠. 우리가 원가 계산을 월별로 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1월 달이다. 그럼 원가 계산을 하려면 다 실제 발생된 원가를 집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월 31일이 지나야만 직접 재료비 얼마, 직접 노무비 얼마, 제조간접비 얼마인지를 집계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는 그때그때 투입할 때마다 어디에다 집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작업 원가표라는 데다가 집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제가 안 돼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작업 원가표에다 집계를 하니까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조간접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조간접비를 집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또 배부하는 경우도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원가 계산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별, 계절별로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서 원가 발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드를 만드는 빙과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 그러면은 여름에는 어때요? 얼음을 얼려야 되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반대로 겨울에는 어때요? 조금만 저기 지나도 그냥 바깥에만 내놔도 얼잖아요. 그래서 전기료가 적게 들겠죠. 그럼 전기료만 따져봤을 때도 여름에 만들 때 빙과와 겨울에 만들었을 때 빙과가 원가가 다르겠죠. 똑같은 제품인데 소비자가 보기엔 똑같은 제품인데 이게 제조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요 정상원가라는 거죠. 정상원가 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예정원가다. 예정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월 초에 제조간접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사업을 해왔던 회사라면 과거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미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는 한 달에 제조간접비가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 이런 예측치가 가능하겠죠. 그 예측치로 배부율을 먼저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정확한 배부율은 아니죠. 실제 배부율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이걸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는데 이 예정 배부율을 세워놓으면 원가 집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언제든지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다 이미 집계된 상태고 배부율도 다 구해졌기 때문에 금방 원가 계산을 제품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배부율이 실제치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빨리 이루어지고 뭐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면 우리가 재무제표 보고할 때는 실제 원가가 보고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실제 배부된 금액하고 실제 배부된 금액하고 실제 배부액하고요. 예정 배부액은 차이가 발생하겠죠. 예정 배부액하고는 반드시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가 더 클 수도 있고 예정이 더 클 수도 있겠죠. 뭐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런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배부 차이라고 그래요. 배부 차이.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해 줘야 되는 그런 후속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부 차이. 아시겠죠? 그 실제 원가는 원가 계산이 지연되고 또 어떤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서 원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정상 원가 계산 또는 예정 원가 계산인데 이때는 예측치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빨리 해버리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사후적으로 실제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는 실제 원가가 보고돼야 하니까 그럴 때는 이런 또 후속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 원가하고 예정 원가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간단한 거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는 실제 원가고요. 여기는 예정 원가입니다.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 배부가 이제 문제라고 그랬죠. 그럼 먼저 배부율을 구해 볼게요. 배부율. 자, 배부율은요. 여기 제조간접비 총액을 갖다 놓고 발생된 제조간접비 총액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회사가 정해놓은 배부 기준, 뭐 직접 재료비로 할 거냐, 직접 노무비로 할 거냐, 그건 이제 회사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요 제조간접비는 무슨 제조간접비겠어요? 실제 제조간접비죠.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 자, 그리고 이 배부 기준, 죄송합니다. 이게 배부액이 아니라 배부 기준이에요. 요 배부 기준도, 요때 사용되는 배부 기준도 뭐가 된다? 실제 배부 기준이죠. 실제 배부 기준. 그러면 자, 제조간접비도 실제고 배부 기준도 실제니까 이 배부율은 무슨 배부율이다? 당연히 실제 배부율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얘랑 비교하려고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럼 예정원가는 얘도 이제 배부율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배부율.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제조간접비 총액 제조간접비 총액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정해놓은 배부 기준이 있겠죠. 자, 그걸로 배부율을 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조간접비는 연초든 월초든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 제조간접비, 추정 제조간접비 이러면 이해가 쉽겠는데 이거를 추정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거고요. 예정 제조간접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배부 기준도 뭐가 된다? 예정, 추정 배부 기준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정 배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제조간접비도 추정치고 배부 기준도 추정치니까 이 배부율은 무슨 배부율이 되겠습니까? 추정 배부율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한다? 예정 배부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정 배부율.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고, 실제니까 실제 배부율이 사용되는 거고, 여기는 예정원가니까 예정 배부율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각 제품의 배부액은요, 배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곱하기 뭐를 곱하냐면 배부율을 곱하는데 이때 배부율이 실제 배부율이라는 거죠. 자, 실제 배부율이다. 이게 이제 다 실제니까 배부 기준도 실제고 배부율도 실제니까 이거 당연히 뭐 실제 배부액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얘랑 비교하려고 지금 쓰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자, 그러면 얘도 배부액은요. 배부액은 다시 써보면 자, 배부 기준 곱하기 자, 배부 기준 곱하기 배부율이에요. 근데 이때 배부율은 요 예정 배부율을 갖다 쓴다는 거죠. 예정 배부율. 여기는 뭐가 된다? 예정 배부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요 배부 기준 앞에다가 뭐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중요하니까 제가 쓰지 않았는데, 일단은,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배부액은, 요렇게 계산된 배부액은 무슨 배부액이 된다? 여기가 실제 배부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긴 뭐가 된다? 예정 배부액이 되겠죠. 예정 배부액. 예정 배부액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실제 배부율이니까,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정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배부 기준은 예정치를 쓰지 않아요. 뭐 쓴다? 실제 배부 기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객관식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뭐,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으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게 틀린 게 이제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이게 예정 배부니까 당연히 배부 기준도 추정치가 되는 거고, 배부율도 추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배부 기준은 여전히 뭘 사용한다? 실제 배부 기준을 사용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뭐만 추정치를 쓰는 거예요? 배부율만 추정치를 쓰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게 추정치니까 당연히 얘도 뭐야? 추정치가 될 수밖에 없죠. 얘가 실제라고 하더라도 얘가 추정치니까 이 금액은 추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부 기준은 여전히 예정치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 발생된 실제 배부 기준을 사용한다는 거, 그거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원가 배부하는 거 똑같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몇 번 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그 절차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보시고요. 자, 요게 하나만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 실제 원가 계산하고 예정 원가 계산 설명드렸을 때, 요 예정은 원가 계산이 빨라지고 그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서 발생되는 원가 차이를 없앨 수 있다고 그랬죠. 뭐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얘의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실제 배부액하고, 실제 배부액하고, 예정 배부액하고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배부 차이라고 불렀어요. 배부 차이. 그러니까 이게 세무 2급에서는 요 배부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지금 뭐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하고 예정하고, 자, 예정이 크면은 요거를 우리가 과대배부됐다. 자, 실제 집계해 봤더니 당초 예정 배부한 게 컸다.
그러면 당초 예정치가 컸다는 거죠. 과대배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과대배부. 반대로 자, 실제가 컸다. 그럼 당초 배부한 게 적었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과소배부됐다. 네,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전산학기 1급에서는요. 그래서 예정치가 컸으면 과대배부, 예정치가 적었으면 과소배부. 예,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요거를 자세히 설명은 못해요. 근데 이 배부 차이를 우리가 예정 원가는 나중에 실제 원가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해 줘야 돼요. 실제 원가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매출원가 조정법, 총원가 비례법, 원가요소별 비례법. 이런 그 원가법이 있고요. 원가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적었으면 실제를 더 플러스해 주는 거고, 실제 컸으면 실제 금액을 줄여주는 그런 절차가 원가법이고요. 그러니까 다시요. 이 조정 방법은 크게 원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영업 외 손익법이 있어요. 그래서 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은 여기 있듯이 세 가지가 있죠. 매출원가 조정법, 총원가 비례법, 원가요소별 비례법.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세무 2급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냥 원가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요거는 실제 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이고요. 요 영업의 손익법은 아예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배부 차이가 적다 이러면 그냥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게 영업의 손익법입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원가법의 3가지, 영업의 손익법, 영업의 손익에 반영하는 방법. 총 4가지니까 이걸 엉뚱한 걸 다른 걸 넣고 다음 중 뭐 이 방법이 아닌 걸 찾아라. 조정 방법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나오니까 고를 때 그 정도 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가죠. 자, 이번에는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자, 아까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요거 개별원가와 종합원가를 비교하는 건데 밑에까지 보이기 위해서 조금 올려볼게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생산 형태는요. 개별원가는 이종 제품을 생산한다고 그랬죠. 자, 이종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꺼번에 다 표현이 됐네요. 자, 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거죠. 다품종 소량 생산.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많이는 생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소량으로 만듭니다. 자, 품목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고요. 주로 고객의 주문 생산을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적합한 업종은 뭐 조선업, 건설업, 특수기계, 작업 이런 것들이 개별원가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주문 생산 이러면 개별원가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문 생산 이러면 개별원가 이렇게.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 즉 제품의 종류가 같다는 거죠. 똑같은 제품을 막 찍어내는 거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대량 생산. 그리고 연속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컨베이어 벨트, 우리 자동차 만들 때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타이어만 계속 붙이고 어떤 사람은 문짝만 붙이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통해서 쭉 물건이 만들어지죠.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제지업이라든지 철강, 정유,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가 계산 방법은 여기서는 요거 작업 원가표로 원가를 짓게 한다는 거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이 공정별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거. 공정별. 그러니까 우리 라인별로 아까 그 자동차 생각하시면 되죠.
자, A라인은 티코를 만들고, B라인은 그랜저를 만들고, 뭐, C라인은 소나타를 만든다. 그러면 공정별로 원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별 이러면 종합원가다. 이렇게 아주 각인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문 생산 이러면 개별 원가고, 공정별 원가 계산 그러면 종합원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를 수월하게 맞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은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이해를 하시면 요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봤듯이 개별원가는 이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건지가 핵심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종합원가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종합원가까지 다 듣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는데 지금은 알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기말제공품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원가까지 다 듣고 이걸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개별원가에서는 미완성 작업지시서에 집계된 모든 원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별원가는요. 개별원가는 all or nothing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00% 완성이 되어 제품이 된 거예요. 1%라도 아직 미완성이 되면 그건 제공품인 겁니다.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완성됐으면 제품으로 가는 거고 1%라도 부족하면 기말 제공품이 된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종합원가는 투입된 원가 대비 몇 프로가 완성됐느냐 이렇게 비율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100% 완성이 안 돼도 100% 완성됐다고 가정했을 때 몇 개가 생산됐느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필요한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나중에 종합원가까지 배우고 나면 이 비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원가는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거꾸로, 반대로 종합원가는 이제 정확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원가 계산이 편하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원가 계산이 간편하니까 경제적이겠죠. 그만큼, 노동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비용이 줄어들겠죠. 경제적이라는 거, 뭐 그 정도만 비교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가 보고서는 작업 지시서별로 작성이 된다는 거, 뭘 통해서? 이 작업 원가표라는 걸 통해서 작업 지시서별로 원가도 집계를 하고 배부도 하고 제조 원가도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나 종합원가는 뭐를 통해서 공정별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알아두시면 이론 문제 나오는 거는 다 맞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쉬었다가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